안녕하세요. 인니솜씨입니다. 오늘도 인니솜씨와 함께 수묵 일러스트가 곁들여진 캘리그라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죠.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종이는 화선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물감은 수채화 물감, 동양화 물감 상관없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물이 담겨져 있는 먹종지, 또 여기는 물동이입니다. 물동이는 제가 이렇게 키가 낮고 넓은 물동이를 선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자기로 되어 있는 접시가 있는데요. 물감 확인하기에 좋기도 하고요. 이 화면에서 제가 비빌 때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화면 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기다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팔레트가 있는 분들은 여기 도자기 접시는 없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글씨를 먼저 써볼 거예요. 글씨를 쓰고 글씨 주변에다가 패턴을 깔듯이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글씨를 먼저 쓸게요. 내가 좋아하는 하실 때 쪽을 조금 크게 쓰실게요. 그리고 하는은 작게, 많이 작게 쓰셔야 돼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작게. 사람이, 자, 사람 큽니다. 사람 좀 더 크게 쓰세요. 자, 이 작게. 은는 이가 조사는 항상 작게 써주시고요. 나 쓰시고, 를 자체는 작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커졌습니다. 좋아해주는, 여기서 쪽은 좀 크게 쓰시고, 해주는 건 작게 씁니다. 작다는 표현은 약하게 해요. 그러니 가늘고 작아야 작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작아지면 여기가 힘이 없고 지루해지니까 다시 힘을 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 이하는 작게 써주시고, 네. 제가 어떤 의도로 글씨들을 포인트를 잡았는지 보이시죠? 사람의 말하는 악센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고 세게 해줬을 때 잘 들리는 부분들처럼 여기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발음하고 악센트하고 우리가 소리하고 같이 가면 굉장히 캘리그라피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글씨 쓰실 때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글씨 쓰는 붓보다 평소 붓보다 조금 큰 붓을 가져왔어요. 이 붓은 해풍당에 팔고 있는 황랑필 소자인 것 같습니다. 이 붓은 서령필방에 판매하고 있는 황무필 소자고요. 또 자주 쓰는 붓이 이 붓인데요. 서예아이에서 구매한 간필이라는 거고 사이즈는 별도로 씁니다. 간필 자체가 이 사이즈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좋아하는 붓들이고요. 이렇게 작은 글자를 쓰기에는 좋고요. 큰 글씨 쓰시기에는 큰 붓을 또 구매를 하셔야 해요. 자, 오늘 아까 제가 해바라기 그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노란색 먼저 쓰겠습니다. 요렇게 레몬색 말고요. 조금 노란기가 푸른빛이 나는 노란색 말고 조금 주황빛이 도는 귤색빛이 도는 노란색을 좀 쓸게요. 왜냐면 이 레몬빛이 도는 노란색은 이렇게 화선지에서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진하게 쓰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요렇게 요 레몬빛 말고 조금 황빛이 더 도는 노랑을 쓸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물도 타고 쓰기 때문에 진하게 올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
나 레몬색밖에 없어요 하시면 주황색을 살짝 타시면 돼요. 이렇게 타셔서 노란색을 만들어도 충분히 노랑으로 보입니다. 특히 붓이 깨끗하지 않아서 나 노란색 쓰는데 계속 연두빛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주황색 이렇게 타셔야 돼요. 그러면 색깔이 부르스름해서 부르둥둥해서 이렇게 막 시체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가 나는 주황빛, 붉은빛을 넣어주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글씨가 좀 말라야 돼서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 글씨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씨를 피해 다니는 패턴을 넣을게요. 일단은 아무 때나 넣으시면 되지만 따라서 하실게요. 제일 허전해 보이는 곳을 골라서 일단 한 개를 넣습니다. 여기 글씨에서는 가장 허전해 보이는 곳이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건데 해바라기 그리기 동그라미도 동그랗게 안 그려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이렇게 사방에다 십자가처럼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또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서 안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 둘, 요 점 좀 가리시면 좋겠죠? 가려지긴 가려질 거예요. 셋. 지금 저는 글씨가 마르지 않아서 여기를 조심하는데, 글씨가 100% 마른 이유는 그림이 들어갈 때 과감하게 엎으셔도 전혀 무리 없으세요. 번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번짐이 다 말렸는데 번짐이 발생했어요 하는 건 덜 말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황빛을 넣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자, 주황빛이 들어가면서 훨씬, 자, 요 사이사이 넣었습니다. 이제 주황빛이 들어가서 훨씬 결도 예쁘고 생기도 올라오네요. 사이사이 넣으시고, 물도 섞어 가시면서 이렇게 넣으면 해바라기 한 판이, 노란색 한 판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요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주황색을 가지고 조금 주황빛이 돌게 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얘네들 점을 번지게 만들어서 꾹꾹 눌렀어요. 제가 이 주변이 주황빛이 감돌아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점이 없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있는 고동색입니다. 고동색으로, 갈색은 좀 붉은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고동색을 쓰시면 되고, 갈색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갈색에다가 먹을 살짝 타서, 너무 많이 탔네요. 네, 이렇게 타서 고동색을 만드시면 돼요. 색깔 나왔죠? 요걸로 콕콕콕콕 찍어 주실 건데요. 자, 너무 칸을 바바바박 박아서 징그럽게 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천천히 찍으시되 너무 일률적이지 않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밖으로도 해서, 지금 번지죠? 우리 화선지 번지는 재미로 쓰니까 번지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요렇게 박아서 해바라기를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 황토색입니다. 여기 사이사이가 뜬 게 제가 보기 좋지 않아서 황토색으로 여기를 조금 메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밀도 이렇게 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패턴화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면만 그릴 거고요. 초록은 좋아하시는 초록을 쓰시면 되는데, 너무 짙은 초록보다는 연두빛이 좀 도는 초록이 좀 좋아요. 이렇게 조금 어두워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운돼도 돼요. 카키빛이 나도 되지만,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퍼런 색깔, 얘는 좀 덜한데 청록빛이 많이 도는 푸른빛, 다크 그린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아요. 해바라기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잎사귀가 너무 강렬한 것보다는 꽃이 노란색이 살 수 있도록 잎사귀도 좀 야들야들 부드러운 색깔을 쓸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잎사귀를 넣으실 때 하트 느낌이 나게 이렇게 끝을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반쪽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설명드려야겠네요. 잎사귀를 하실 때 하나는 하트처럼 이렇게 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안쪽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만 있으면 어색하니까 하나 더 그릴게요. 하나 이쪽으로 놨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뾰족하게 넣고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은근히 여기 골 보이시죠? 골이 나와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하는 거예요. 너무 물 섞지 않고 진한 물감만 쓰시면 여기가 이렇게 번짐이 발생해야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물 조절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잎사귀를 넣었고 여기다 또 하나 또 넣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줄기를 그리진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턴으로만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만 넣어도 그림이 굉장히 글씨가 굉장히 그림 때문에 살죠. 자, 이쪽은 아주 약한 애로 하나 또 넣겠습니다. 글씨가 이제 말랐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글씨를 덮어버렸고요. 이렇게 하시면 꼬리 끝이 안 났어.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끝이 안 나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만 더 마르면 줄기를 중앙에 딱 하나를 넣어 볼게요. 조심스럽게. 항상 이런 선을, 먹선이 그림에 들어가는 경우들은 안 나올 만큼, 안 나오죠. 잘 안 나올 만큼. 왜냐하면 여기가 젖었기 때문에 물감을 쫙 빨아당길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먹물을 많이 하시면 여기서 거먹게 번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없었어요. 네, 너무 없었고요. 너무 많으면 또 망하고, 이렇게 잘 안 나와야 돼요. 잘 안 나오고 너무 진하신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안 나오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찍어서,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많이 까맣게 됐는데요. 물을 좀 타가지고 회색빛이 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바라기가 들어있는 그 캘리그라피 문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바라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제가 여기다가 해바라기를 조금 추가해서 더 그려볼게요. 한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대로 아주 괜찮은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좀 더 그리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리실 때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잘 안되면 아까처럼 점점점점 찍어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걸 다다다다다다닥 연달아서 그리시면 삐뚤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하시기보다는 계속 나도 내 그림을 봐가면서 조금 시야를 넓히셔서 그리셔야 그림들이 덜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잡아야 되지 남이 잡아주진 않거든요. 자, 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끝을 빼시면서 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데는 한번 봐가면서 여기가 삐뚤다, 여기가 좁다 하는 것들을 봐가실 거예요. 계속 잡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황을 썼습니다. 요 끝쪽으로 주황색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넣어주시고, 주황색을 너무 또 똑같이 넣지 마세요. 항상 똑같은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황토를 먼저 하셔도 되고 갈색을 먼저 다 하셔도 되고, 저는 갈색을 콕콕콕 찍어 볼게요. C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찍으시는데, 찍을 때 제가 이거 좀 하나 알려드려야겠네요. 찍으실 때 점 찍으실 때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점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점을 찍으실 때 요령이에요. 점을 찍는 방향,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찍으세요.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방향으로 찍죠. 그렇게 찍으시면 점이 자연스럽게 찍혀요. 다시 이렇게 찍으면 계속 분만 나오잖아요. 굉장히 나와요. 보기에 좋지 않은 뭔가가 자꾸 느껴지거든요. 그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실 때 힘을 넣었다가 빼시면 동그랗죠. 이렇게 찍으면요 안 동그랗죠. 요것들을 보시면서 안 동그랗고 이렇게 넣으시면 동그래지죠. 번지면서 박아시면서 이렇게 찍으실게요. 점.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다른 색 톤을 추가해서 넣어서 느낌이 살짝 바뀌도록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좀 밝게 됐어요. 맞추셔도 되지만 너무 맞추지 마세요. 항상 그림은 불규칙해야 훨씬 더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두를 잡고, 자 이제 글씨가 다 말랐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글씨 위로 확 올라갑니다. 글씨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반대쪽은 어려워요. 들어가고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까매서 좀 별로예요. 까맣지 않게 여러분들 조절 잘 하시고요. 이번 새로 해볼까요? 요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게 좋으신 분들은. 자, 까만색을 이번엔 실패하지 않도록. 자, 깜짝이야. 예. 요거를 회색을 만드세요. 자, 그래서 파지가 있는데 제가 요때 파지를 잘 활용을 못했죠. 파지 쓰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 했더니 제 눈에 아주 진한 색은 아닌 먹색이 보이고요. 먹색은 마르면 많이 회색이 되니까 봐가면서 이렇게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얘보다 훨씬 편하네요. 이렇게 골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붓이 살짝 끝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요것도 다 경험이고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제가 늘 대칭이나 이런 것들 일률적으로 줄을 맞추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맞췄어요. 그러면 이때 어색하다 하면 우리가 얘를 막 고쳐요. 그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망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추가를 하셔야 돼요. 추가를 어디다가? 아주 다른 곳에다가, 이런 곳에다가 해주시면 그림이 자연스럽게 살아요. 이렇게 패턴을, 간격의 패턴들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려 볼게요. 안 그래도 물감이 튀었네요. 여기 그리라는 사인이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주황도 살짝 섞어가면서 쓸게요. 색을 쓰다 보면 푸르스름해지거든요. 물이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주황도 창백하기 때문에 주황점을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패턴이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패턴을 하나 더 깨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넣고 끝낼 수 있겠죠. 끝내길 바랍니다. 끝이 나길 바랍니다. 패턴이 깨지는 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네, 했더니 네, 패턴이 깨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자, 주황색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주황색까지 넣어줬고, 그 다음 단계 갈색. 자,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자잘한 작은 점을 찍을 거니까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아까 배웠죠? 이렇게 찍으실게요.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이쪽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고, 어떤 데는 안 찍혀 올라가요. 그대로 둡니다. 멋스럽게. 네, 요렇게 해바라기 패턴이 더 생겼고요. 그 잎사귀를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잎사귀를 좀 위치만 바꿔가면서 좀 줄게요. 또 너무 없으면 어색해요. 이따가 얘네들이 너무 안 주워서
신경 안 쓴 느낌 나니까. 붓을 제대로 안 씻어서 이 주황빛이 났어요. 근데 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놔도 색바랜 느낌이 나고 예뻐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장씩. 해바라기 잎사귀는 왜 두 번 쪼개서 그리냐면 조금 널찍하고 이렇게 하트 무늬 드림이 하트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두 번 쪼개서 그리면 되고, 또 연두색 얘도 줄게요. 잘 안 되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들은 어렵잖아요. 위로 당기는 거. 밑으로 당기기 훨씬 쉬우신 분들은, 저는 영상 찍느라 못하지만 종이를 돌리세요. 종이를 돌려서 하시면 되고요. 하고 영상을 찍어도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보기 좋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손이 편한 데다가 이렇게 당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확인하고,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요. 여기도 해버렸어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캘리그라피와 해바라기 꽃 패턴으로 넣는 수묵 일러스트를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까지 해보신 것들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캘리그라피 실력 많이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